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용기의 독일 이야기, 독도리의 독일 이야기. 오늘은 권력과 도덕과의 관계, 도덕과 권력, 브란트와 슈미트 전 총리를 생각하며,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정치인이 얼마나만큼 도덕성이 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과 도덕과의 관계. 자, 도덕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어떻게든지 무조건적인 또 합리적인 기초 위에서도 아닌 오히려 권력만 가지면 된다, 이런 권위주의자들, 또 이런 독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에 나온 이 브란트와 슈미트는 전형적인 독일 정치인,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권력과 도덕, 브란트와 슈미트 전 총리를 생각하며, 1989년 75세의 그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대대적인 여러 국제 혹은 국내 인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75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여러분들, 그 끝난 후에 하나의 책으로 나온 책을 보면은 브란트는 정형적인 하나의 도덕 정치가, 권력과 도덕 면에서 도덕을 항상 우선시하는 그런 도덕 정치가로 수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방정책으로 노벨 평화상을 탔죠. 아데나워의 소방정책으로 서유럽이 하나가 됐다면,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서유럽에서 동유럽까지 뻗치는 전 유럽 안에서의 평화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공을 세웠죠. 그런 동방정책 와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폴란드에 가서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죄로 무릎을 꿇은 역사적인 사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5세 생일을 맞이하면서 여러 국내 인사들이 모여서 브란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종합적인 그 결론이 브란트는 하나의 도덕 정치가, 권력과 도덕에서 참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그런 그 모범적인 정치가입니다. 우리가 74년 사건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1974년 이 브란트 측근에는 동독의 스파이가 숨어 있었어요. 아주 브란트와 가까운 사이로 지냈었는데, 결국 이것이 스파이로, 기욤이라는 스파이가 판정되기 때문에 브란트는 이 사건으로 74년 그 총리직을 그만두는 거죠. 이때도 주위에서 그것 때문에 총리직까지 그만둘 필요가 있냐 하고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란트는 그의 기본적인 도덕 정치를 기초로 해서 총리직을 사직한 그런 아름다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74년은 그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도 이제 대통령직을 사직한 바 있습니다만은, 특히 브란트 경우 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직할 필요가 있냐, 유지하라. 그런데 불구하고 도덕적인 양심에서 결국은 사직했다고 봅니다. 이건 두고두고 우리가 경험할 만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브란트 하면 무엇보다도 권력과 도덕과의 관계에서 아주 우리가 배울 만한 도덕 정치가, 또 한 분 헬무 슈미트, 그 후에 이어받은 슈미트 전 총리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저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이 헬무 슈미트는 동독이 SS 미사일 미사일 20를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나토의 그 답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최저한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패트리엇 혹은 크루즈 미사일을 갖다가 서독에 배치함으로써 독일 통일에 하나의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못지않게 헬무트 슈미트는 항상 그 도덕 정치가로서 그 많은 평가를 받던 중, 제가 92년도 헬무트 슈미트가 직접 제가 대화를 했을 때 그분이 40년 이상의 정치 경험을 토대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오랫동안 정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던졌습니다. 그게 92년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슈미트 씨가 한참 생각하면서 정치의 영역은 비록 조그만 시에서의 시장도 하나의 정치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쭉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큰 정치도 정치고 조그만 정치도 다 정치가 아닌가. 근데 정치가로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그런 관계에서 얘기를, 정치인들은 항상 도덕 컴파스, 도덕 나침판을 가슴에 항상 안고 다녀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늘 그 양반의 생각하면 그게 생각한 거다. 정치인의 도덕 컴파스를 지닐 때 그야말로 정치와 권력 속에서, 정치와 도덕 속에서 도덕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좋은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시고, 또 헬무트 슈미트는 오히려 총리 직후에 그가 97세에 서거할 때까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추구하고 도덕을 추구하고, 또 독일 내에서도 여러 연설도 하고 디자이트즈른 발행인도 하면서 많은 그 TV에도 많은 그 공개가 됐어요. 특히 그분이 그 좌담회를 할 때는 말을 천천히 하면서도 전혀 지루하지 않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남기고, 2017년인가 그분이 97세로 돌아갔는데요. 이 헬무트 슈미트는 오히려 그 집권 때보다도 집권 이후에 하나의 야인으로서 활동을 더 아름답게 하지 않았나. 이 브란트와 슈미트는 3인당 출신으로서 아주 전형적인 도덕 정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89년 하면은 제가 직접 고대 그때 하나의 평화 세미나를 했었는데, 제가 앞장서 가지고 빌리 브란트를 기조연설을 하도록 그래가지고 89년도 우리나라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찍은 그때 당시 찍은 사진이 있길래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싶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진이 있고, 또 브란트와 제 경우는 또 어떤 면에서 제가 이것은 제가 한 40년 전 됐나요? 백림 갔을 때 3인당 당사에서 이 컵을 제가 2개를 사왔는데, 아직도 제가 매일 아침 요거로 커피를 제가 먹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두 지도자, 3인당의 두 지도자가 그런 그 획기적인 도덕 정책 이런 것을 편들어내서 과연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나라 선거가 치러졌습니다만은 이 민주당에서는 20만 원인가요? 25만 원인가 이렇게 돈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것이 옳은 정치인가? 표를 돈으로 사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 의구심을 받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도덕 정치, 이런 정치를 왜 못할까요? 특히 민주당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좌파 정당인 독일의 이 3인당 것을 많이 전 배우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위한 도덕 정치, 이런 기본적인 이런 밑바탕을 항상 깔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저는 많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요. 우리가 참된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현할 때 우리에게 평화도, 우리에게 통일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더 많은 번영도 오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서 특히 민주당 이런 정당을 보면서 특히 3인당의 이런 도덕 정치를 토대로 하는 그런 좋은 정치를 하는 것을 좀 배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양당이 도덕 정치를 밑바탕으로 한 정치 경쟁을 할 때 우리나라는 무궁무진하게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도덕과 이런 정치와의 관계에서 도덕이 얼마나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유적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하면서 오늘 간단하나 이것을 끊으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